오늘부터 몇 회에 걸쳐 사무라이가 키운 물고기 오란다의 유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오란다의 유래를 살피다 보면 단순하게 네덜란드, 즉 홀랜드라는 언어에서 차음되었다고 하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모르는 흥미진진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일본의 브리더들은 사무라이의 후예라는 소문이 있어요. 이런 소문,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관상어를 돈으로 바라보게 된 시각이 어떻게 출발했는지 그런 상황들을 연결시킬 텐데 진짜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또 다른 이유, 우리가 금어의 유래 등을 검색해보면 에도시대의 일본에서 전해졌다 그렇게 나오죠. 난주 역시 그렇고요. 어느 자료에는 1800년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데 에도시대는 약 250년간의 긴 시간입니다. 그런 이유로 조금은 정리된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름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꾸민다는 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강조합니다. 참고만 하시는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1392년 조선의 개국이죠. 그리고 200년을 더하면 1592년 임진왜란입니다. 1392년부터 1592년까지 조선 초기, 정유재란 포함 7년 전쟁,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숫자, 1800년까지는 조선 중기, 1800년은 정조 이산이 승하한 해입니다. 그 이후로는 조선 후기로 나뉘는데 1800년 이후로는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본은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말씀드립니다. 임진왜란 전 일본은 전국시대라고 해서 약 120년간 밥만 먹으면 싸웠지요. 이 시기에 최고의 권력자 오다 노부나가가 나오게 되죠. 오다 노부나가의 화력은 조총, 그 당시 최고의 무기였죠. 명나라로 가던 난파된 포르투갈 상인으로부터 수입 제조수를 읽히게 됩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천주교가 일본에 들어오게 됩니다. 참고로 이 부분이 네덜란드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전국시대에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자신의 수족에게 배신을 당해서 죽게 되죠. 그리고 또 다른 수족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권력을 쓴 게 그냥 숟가락을 얹게 됩니다. 자, 이쯤에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봅시다. 약 120년간을 싸움을 했다면 일본 열도는 피폐되었겠죠. 그리고 120년간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긴 시간이라는 점이에요. 요즘은 한 세대가 30년이라면 그 당시는 20년 혹은 25년으로 계산을 해봐도 오대조 할아버지 시대 때부터 싸운 겁니다. 무조건 칼을 찾는데 그러니 무슨 사무라이 정신이 있겠어요. 참고로 제가 사무라이 정신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때의 칼은 생존, 즉 살상용 칼이었다는 점. 나아가 사무라이들은 용병이죠. 이런 와중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천하통일의 마침표를 찍었어요. 그런데 천하통일 후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농공행상이 어려운 거예요. 농공행상이 뭐냐? 전쟁에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는 것. 참 잘했어요. 상장과 상품을 줘야 하는데 각 지역 다이묘, 즉 지방 영주들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적은 거죠. 왜냐? 이미 오다 노부나가가 승기를 잡은 상태여서, 즉 거의 대부분의 세력들은 아군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막상 전쟁을 끝냈어도 나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대량의 실업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사무라이들이죠. 안정된 사회의 불만 세력. 사무라이들은 평화의 시대엔 백수입니다. 할 일은 없고 생활은 공공해졌겠죠. 이럴 경우 해결책으로 쓰는 카드. 각 지역 다이묘들과 사무라이들에게 군침 도는 얘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선택은 전쟁입니다. 그것도 명나라를 갈 테니 조선은 길을 내달라는 어디선가 들어본 뻔뻔한 표현 있죠. 가도인명. 이렇게 임진년에 조선을 침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역사 얘기를 하다 보니 잊으실까봐 말씀드려요. 이때의 사무라이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가셔야 후에 나올 관상어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이어가는 걸로 하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